조갑제 TV를 애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접속자도 많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재미있고 유익한 말씀을 좀 해드릴까, 그리고 남이 하지 않는, 또 남이 보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신선한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책을 보다가 아주 좋은 문장이 있으면은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좀 아깝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역사 2000년의 1000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가 대충 2000년인데요. 그 중에 1000년은 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읽어야 됩니다. 첫째, 헌법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삼국사기를 읽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어야 기독교인이 되듯이 한국인은 삼국사기를 읽어야 한국인으로서의 영혼과 정신과 관점을 갖게 됩니다. 삼국사기는 매우 잘 써진 책입니다. 정확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김부식이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열전 부분에 들어가면은 김유신, 을지문덕, 강수, 사다함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아주 단편 소설처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를 뒤적이다가 문무왕 서기 668년 11월 5일 조의 한 문장을 읽어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기 668년은 당나라와 손을 잡고 신라가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삼국 통일의 전반부를 완성한 해입니다. 이때 문무왕은 고구려의 포로 7,000명을 이끌고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말하자면 개선한 거죠. 신하들을 데리고 선조의 묘에 참배를 하고 백제와 고구려의 죄를 물어 국군이 태평하게 되었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서기 669년 왕은 죄인들에게 사면령을 내립니다. 이 사면령이 삼국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적이 평정되어 사방이 안정되었다. 적을 무찌를 때 공을 세운 자들에게는 이미 상을 다 주었다. 전사한 홀령들에게도 명예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감옥의 죄수들은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생각할 때 나는 먹고 잘 수가 없다. 국내의 죄수들에게 특사령을 내리니 오늘 미명 이전에 오역, 즉 임금, 아버지, 어머니, 조부, 조무호를 죽이려 한 자 또는 죽인 자 또는 사형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서 갇혀있는 자는 범죄의 대소,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다 풀어주라. 죄를 범하여 관직을 박탈당한 자는 다 복구시키고 도적질한 자는 석방하되 도적질한 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징수를 면한다. 집안이 가난하여 남의 곡식을 취하여 먹은 자로서 농작이 부실한 곳에 사는 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농작이 잘 되는 곳에 사는 자는 올해 추수 때 취한 본곡만 갚고 이자는 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왕입니까? 문무왕은 20년 동안 제위에 있으면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망한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온 3만 명의
왜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당나라하고 7년 전쟁을 벌여가지고 한반도에서 쫓아내어서 한반도를 민족 통일 국가의 터전으로 만든 위대한, 어쩌면 한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고 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일은 했지만은 기쁨은 할 수 없는 것이 감옥에 지금 죄수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을 생각하면은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풀어주라. 다만 죽을 죄를 지은 자를 빼고는 다 풀어주라. 풀어주기만 하면 되느냐? 풀어주되 도적질을 한 그 물건을, 금품을 갚지 못한다고 또 감옥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 완전한 사면령이죠. 그리고 곡식을 빌려갔다고 해가지고 안 갚는다고 감옥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농작이 좀 되면은 갚되 이 본전만 갚고 이자는 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세심한 배려까지 한 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이 사람이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백제, 고구려 유민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잘 대우하고 별로 차별하지 않고 해서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동족 집단이 만들어지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분이 독실한 불교도였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무왕이 그 시호가 아주 재밌습니다. 문무왕, 즉 글과 사움을 다 잘 아는 왕이었다는 뜻이죠. 문무왕이론 이 말 속에는 신라를 통일한 힘은 무력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글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 그걸 다 합쳤다. 그때의 무는 다분히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화랑도가 합쳐서 이 신라를 통일했다는 그 암시가 문무왕이라는 이 시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무왕이 또 명문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의 유언입니다. 이 50대에 죽었습니다. 조금 이른 나이에 죽은 감이 있습니다만 죽기 전에 남긴 이 유언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곡, 즉 산과 골짜기는 변하고 세대는 바뀌기 마련이다. 오왕 삼국지에는 송건입니다. 오왕의 북산 무덤에 금으로 채색한 새를 볼 수가 없고 위왕 조조의 서릉에는 오직 동작의 이름만 들을 뿐이다. 옛날 만기를 다스리던 영웅도 마침내 한 무더기의 흙이 되고 만다. 초동 목수는 그 위에서 노래하며 여우와 토끼는 그 무덤에 구멍을 뚫는다. 한갓 자재를 낭비하여 허사와 비방만을 책에 남기고 헛되이 인력만 수고롭게 할 뿐 사람의 영혼을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요히 생각하면 마음의 아픔을 금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즐겨하는 바 아니므로 죽은 뒤 열흘이 되면은 창고 문의 바깥 뜰에서 인도 의식에 따라서 화장하여 장사 지내고 복의 경중은 규정이 있으나 초상의 제도는 애써 금약하게 하라. 변성의 진수와 주견의 과세도 꼭 필요치 아니하면 모두 헤아려서 없애버리고 율령과 격식 중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곧 고치도록 하라. 사방에 포고하여 이 뜻을 널리 알게 하고 소속 관원은 곧 시행하라. 즉 그동안 전쟁을 한다고 삼국통일 전쟁한다고 고생을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또 내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무덤 만들어 보았자 거기에 토끼 여우가 들어가서 구멍만 낼 뿐이다.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을 왕이 한 겁니다. 진시황처럼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그 불로초를 찾아서 사람들을 여기저기 사방으로 보낸 그런 사람과 얼마나 다른 깔끔한 사람입니까? 문무왕 하면 그 인간됨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깔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전 수준을 다 거친 대인물입니다. 한국사의 대인물일 뿐만 아니라 신라의 삼국통일로 한반도를
안정시킴으로써 동북아에 약 250년의 평화를 가져오도록 만든 이 세계적 인물입니다. 이 문무왕을 느끼시려면은 경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석굴암에서 저 동해 쪽으로 바라보고 대왕암까지 가는 길에 가문사지에도 한번 들르고 그 근방에 있는 이견대라든지 여러 유물과 사적을 보시면은 문무왕의 이 인간적 분위기, 인간의 향기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권력을 쥐고도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더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선거는 성자를 뽑는 게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누군가는 우리가 찍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 말대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현실 속에서 최선을 추구하는 것, 가능성이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정치고 선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